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 다른 네 분들은 2011년도부터 분석을 했는데 저는 2010년도부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자료를 2010년부터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2010년부터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목은 연대 활동을 통해서 본 역사 정의의 외침과 여성 인권인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저는 주로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연대 활동을 통해서 본 역사 정의와 여성 인권을 향한 낮은 목소리,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제가 15년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울분도 나고, 여전히 이 마지막에 얘기할 걸 미리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의 이 현장의 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과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악이 더욱 횡행하는 것 같고, 악은 정말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는 이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나 낮고, 여전히 너무나 힘이 없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무력감이 많이 드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현실이 되고 정말 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품어 안으려는 그 철학자 김상봉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에서 지금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정치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멈추고 있는,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그래서 영성이 없어진 것에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외침은 과연 그런 영성에 바탕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전태일 열사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영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악이 더욱 횡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현장의 소리를 쭉 분석을 해보면 저는 1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워낙 잘 써가지고 한번 쫙 보시면 한 번에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주옥 같은 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자뻑을 해야 좀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스스로를 칭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옥 정말 쭉 제가 써놨지만 제가 기차간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뭔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지 이러고 쫙 읽다가 제 글에 빠져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쉬지 않고 한 호흡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 공동체의 영성,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했던 그 영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말 연대가 필요할 때는 살짝 목소리를 안 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때 성폭력 비친고죄 이런 얘기들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때 검사들의 추악한 범죄들이 나왔는데 이때 제대로 사실은 단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불의한 권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성명서를 보면서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불의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단죄되고 제대로 공동체에서 정리가 돼야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그 역사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1년에는 그 장자연 사건, 이게 아주 큰 일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강용석 의원에 대한 성명서가 2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적인 인간은 어디 가서도 문제를 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였는데, 결국 이 문제적인 인간들은 그 성폭력이나 우리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했던 그 이슈로 제명을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이슈로 제명을 당하거나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 성폭력이나 성차별 이슈로는 국회의원직 절대로 떨려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 가사점제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고, 또 한명숙
그 우리 선배이시기도 하고 이분에 대한 무리한 기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이문정 검사가 검찰은 범죄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2012년에는 2012년 넘어가고요. 2013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윤창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정부의 그 정부의 실력과 본질이 잘 드러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했고 그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 얼마나 이 서부 경남 지역이 의료 공백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신협 단독으로 2013년에 시국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2013년 12월에. 그래서 제가 이 나중에 글에는 좀 추가를 할 건데 여신협 단독 성명서에 나온 주제들이 주로 무엇이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을 하죠. 이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제가 이 성명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듬해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노래를 우리가 엄청 불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언자적인 성명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벌써 잊어라. 세월호 사건은 잊어라.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정권의 포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진실 규명이 왜 안 되는지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다 너무나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은 참으로 부지런한 데 비해서 역사 정의를 세우는 우리는 과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온 것인가 하는 자괴감 그리고 반성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바로 화해치유재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16년에 박근혜 퇴진의 기치가 더 높았던 해였고 이때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나오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하지만 사드는 배치되었고 또 그리고 애틀랜타에 소녀상이 세워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이게 참 중요했구나라는 게 느껴진 게 2017년 9월에 한국여성신학회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두 단체 이름으로 교회의 동성애, 제가 속한 통합 측입니다. 교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대한 여성시작자들의 입장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차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헌법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두 단체가 판단하기에 여기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치가 표출되었고 이것을 이슈화해서 교권과 보수 정치의 세력을 재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었죠. 이 결정 이후 실제로 그 진보와 또 이 정의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동성애자 너 편드냐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동성애 디귿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억압의 문화가 생겨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굉장히 평화 모드라는 게 현장의 소리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2019년에는 이제 3.1운동 그 100주년을 기해서 여신협 단독 명의로 3.1운동 100주년 그녀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 여러 가지 그 문희상의 그 중재안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그 정의기억연대 그 윤미향 의원의 그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건이 있었고 이때 선배 여성분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쭉 넘어가서 역사 정의, 그 다음에 성평등, 여성인권, 그 다음에 평화, 돌봄 노동, 정치개혁, 그리고 생명안전, 국제연대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 낮은 목소리 같지만 처음으로 김학순 그 할머니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역사가 바뀌었고 이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무대에 올려졌고 그것에 우리가 지금 응답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쳐온 우리의 목소리.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 목소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꿨나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요셉처럼 조용히 관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결단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마리아의 노래가 이미 과거형이더라고요.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미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과거형이구나, 완료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열차게 투쟁하자. 이게 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